3단원 로그 함수의 활용 첫 번째 방정식 파트입니다. 자, 지수 방정식과 해결 방법이 매우 유사해요.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뭐 첫 번째 형태는 간단하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결국엔 우리는 이 x의 해를 찾는 게 목표인데 로그의 정의에 의하면 a의 b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죠. x는 별관이죠.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x가 3이다. 그럼 x는 2의 세제곱이 정답이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항에서 이 밑이 같을 때는 당연히 이 진수에 있는 숫자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x가 같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을 때, 자, 로그 2의 x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이 함수를 그려본 거야. 자, 그때 3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로그 2의 3이 나오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로그 2의 3을 갖는 또 다른 x의 값이 존재하진 않지. 예를 들어서 4를 대입한다고 해서 로그 2의 3이 나오는 건 아니죠. 결국에 로그 2의 3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 x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이기 때문에 이제 밑을 통일시켜주면 이 진수도 어떠할 수밖에 같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 나오는 거지. 이걸 우리는 1대1 대응함수의 성질이라고 불렀죠. 지수함수에서도 했던 건데 x제곱이 4다는 x가 2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다. 즉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도 있을 때는 서로 다른 x의 값이 즉 마이너스 2랑 2가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이러한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해가 두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러한 로그 함수는 1대1 대응, 즉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함수값을 가질 수는 없다란 얘기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이 함수값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 3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지. 자, 우리 지수함수 배울 때 뭐 첫 번째는 한 거죠. a의 b제곱이 fx다. 이건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이 두 개일 때, 자, 이렇게 항 첫 번째 항 좌변에 하나, 우변에 하나. 즉 항이 두 개일 때는 우리 밑을 통일시켜서 통일이 됐다는 얘기는 진수도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항이 두 개일 때는 밑을 통일하는 방법을 이용을 할 것이고, 자, 항이 세 개 이상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치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t에 대한 방정식, 뭐 아직은 많은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웬만하면 이 다항 방정식이 나오겠죠? 2차 함수, 3차 방정식 정도가 치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2번, 3번이 필수적인 개념이라면 4, 5번 정도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내신용이라고 봐도 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그 A의 fx랑 로그 B의 fx, 지금 진수가 같죠? 진수가 같을 때는 당연히 밑이 같으면 당연히 해가 이 방정식이 만족이 되는 것이고, 혹은 밑이 다르더라도 진수가 1이면 둘 다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기 때문에 진수가 1일 때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가 로그에도 있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뒤에 가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 항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자, 밑이 같고 더하기일 때는 그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꼴로 진수끼리
자,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밑이 2로 통일되었죠. 자, 그런데 항상 이 방정식을 풀 때 로그가 포함된 방정식, 뒤에 가서 부등식도 마찬가지인데 로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진수 조건 혹은 밑 조건을 항상 만족시켜야 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진수 밑 조건이 뭐였죠? 양수 조건이었지? 그리고 밑은 1이면 안 된다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진수에 있는 요 x랑 x 빼기 1이 음수가 되는 것들은 해서 제거를 시켜주시면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 미통일 시켰고 우리 진수끼리만 이렇게 확인해보자.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좌변을 전개했고요. 6을 넘겼습니다. 2차 방정식 인수분해로 풀어서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오긴 했지만, 자, x는 3만 해가 되고 마이너스 2는 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그 진수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서 탈락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수.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죠. 자, 로그 2에 진수끼리 이렇게 곱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진수끼리 비교 같아야 되지? 넘겨줄게.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플러스 5, x 빼기 1은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랑 1인데, 자, 1은 상관없죠. 양수 나오죠. 그런데 마이너스 5를 대입해버리면, 그죠? 진수가 음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과감하게 제거시켜 주시고, 자, 1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죠. 3번은 일단 밑이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로그 4로 통일을 시켜줄게. 밑에 제곱을 하면은 진수에도 제곱을 해줘야 되겠지. 자, 밑은 통일이 되었고 진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자, 우변은 x 빼기 1인 상황에서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죠. 여기다 쓸게. x 빼기 2, x 빼기 5는 0에서 2 또는 5가 나오는데 2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진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죠. 5는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정답은 5가 된다 라는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일단 이 식을 로그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 굴러 떨어지죠. 3 로그 5의 x 더하기 2. 항을 2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항이 3개죠. 3개인 상황에서 우리 로그 5의 x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범위의 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요. 로그 5의 x가 있으면 이 t의 범위는 모든 함수값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함수값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딱히 로그 방정식에서는 범위에 그렇게 지수 함수보다는 지수 방정식보다는 조금 널널하죠. 왜냐하면 실수 전체가 범위가 되기 때문이지. 그죠? 이 t의 범위는 실수 전체였고, 자, 그러면 얘를 t로 바꿔준 거야. 2차 방정식이 되고, 자,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셔 보시면 t해가 1과 2가 되는데, 자, 로그 5의 x가 t였죠? t가 1 또는 2이다 해서 로그 5의 x가 1이려면 x는 5, 로그 5의 x가 2이려면 x는 25가 되는 것이고, 자, 마무리로 진수 조건 따져보면, 그죠? 5 또는 25를 대입하면, 그죠? 둘 다 괜찮죠?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도 둘 다 부합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조금 애매하면 미리 결정을 해두고 가도 돼요. 진수에 x가 있죠? 이 x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밑에 x가 있죠? 0보다 커야 되고, 일단 1이면 안 된다. 나중에 해가 나왔을 때 이 조건을 명심해서 제거시켜 줄 거는 제거시켜 주시면 되겠지.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로그 3의 x인데, 자, 얘는 로그 일단 3의 제곱이죠? 9는 3의 제곱에서 2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로그 3의 x 진수와 밑이 바뀌면 역수가 되는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자,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자, t로 치환하시면 t는 2 곱하기 t분의 1 빼기 1이 되고, 자, 양변에 이렇게 t를 곱해주시면 자, t제곱 그다음에는 전개해서 2 빼기 t가 되죠. 2차 방정식이 나왔죠? 여기다가 이어서 풀이 진행할게. 자, t제곱 플러스 t 넘어가서 마이너스 2는 0이고,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더하기 2에 t 마이너스 1은 0이다 까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t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된 거죠? t가 로그 3의 x였잖아. 그죠?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해서 해는 9분의 1 또는 3이 되는 거지. 자, 진수 조건에도 다 만족이 되죠? 그죠? 따라서 해는 2개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7번 보죠. 자, 다음 로그 방정식의 두 실근 x의 근이야. x의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알파 베타를 구해보십시오. 일단 진수 조건 x, 진수에 있는 x는 0보다 크다. 항이 3개니까 치환하는 것까지는 바로 직접 문제랑 똑같죠?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한다. 얘가 t, 얘도 t가 되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오겠고. 되나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하나를 t1, 하나를 t2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요 사실을 한번 이용을 해보죠. 합. 자, 왜냐하면 자, 로그 t, 우리 로그 3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이 해, x의 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가 t1이 되는 것이고, 즉 로그 3분의 1의 알파가 t1, 반대로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가 두 번째 해, t2가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랬을 때 로그 3분의 1에 로그 성질이죠?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서 알파 베타는 결국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고, 자, 역수치해 주시면 정답은 9가 되는 문제였죠.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문제를 풀면서 보자고 한 개념이죠. 바로 이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진수 조건 한번 따져볼게. 이 진수 x, 여기 진수가 있죠. 자, 근데 밑에도 x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양변에 2 보이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요 취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로그의 성질이죠? 얘가 앞으로 굴러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굴러 떨어진 거야. 굴러 떨어지고, 자, 얘는 볼까요?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제곱에서 얘는 3이 되었고, 2가 앞으로 굴러 떨어진 거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로그 2의 x를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할게요. 얘를 t, t, t. 아까도 봤듯이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을 전개한 뒤에 좌변을 옮겨준 거죠. 인수분해 하시고 해를 구해주면 t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는데, 이 t는 방금 얘였죠.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여기서 이제 x의 해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였고, 이 진수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둘 다 해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내신에서만 거의 나오는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밑에도 x가 있을 때는 우리 로그를 취하자. 자, 2번 문제요. 자, 2번 문제도 보니까 요 밑에 x가 있잖아. 그렇죠?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해결을 할 건데, 로그 5를 취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겠죠.
자, 일단은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입니다. 요 x, 진수 자리에 있는 x들은 양수에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고, 자, 우리 요 성질이 있었는데, A의 로그 B의 C는 이렇게 바뀌는 거 기억나요? 로그의 성질 중에 C의 로그 B의 A다 라는 성질이 있었지? 그러니까 X2를 이렇게 바꾸어도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해되나요? 바꿨더니 똑같은 게 있죠, 여기에. 제곱으로 처리를 한 거고, 얘도 똑같죠?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합시다. t. 그럼 t제곱은 6t-8이 되겠죠? 되나요? 근데 치환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2 로그 5의 x라는 얘기는 얘는 실수 전체인데, 그죠? 실수 전체인데 2의 실수 전체 제곱은 0보다 커야 됐지. 그죠? 2의 어쩌고 저쩌고의 제곱이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치환했을 때의 범위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요 2차 방정식이었죠? 좌변으로 옮겨서 인수분해한 뒤에 해를 구합니다. 근데 이 해는 t의 해이기 때문에, 다시요, 이 t가 뭐였지? 2의 로그 5의 x가 t였지? 얘가 2이거나 혹은 4다. 2부터 해결을 해보면 2의 1제곱이기 때문에 로그 5의 x는 얘랑 얘가 같으면 되죠? 1이면 되고, 또한 로그 5의 x가 25일 때, 4일 때는 2의 제곱이죠? 즉 얘가 2일 때를 풀어주시면은 25라고 하는 두 개의 해를 얻어낼 수가 있고, 자, 진수 조건도 둘 다 만족되네요. 둘 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조금 특이한 형태였죠. 18번은 내신에서만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십시오. x랑 y 미지수가 두 개죠. 자, 일단 요 2를 앞으로 불러 떨어뜨립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랬을 때, 자, 로그 2의 x가 이렇게 식 두 개의 공통적인 부분이 보이고, 로그 3의 y가 보이죠?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을 라지 x, 세모 친 부분을 라지 y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오고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라지 x랑 라지 y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역치환. 얘가 라지 x였죠? 얘가 라지 y였죠. 그래서 x와 y의 해를 찾으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곱해서 4, 3, 12가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중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 0이 되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하시죠? 그때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정답이 하나는 아닌가 봐. 모두 구한 다음에 한번 곱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x의 개수가 로그 a이고 얘가 상수항이지? 중근을 가지려면 이 b, 얘가 b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 b요. b제곱, 이 마이너스까지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 c를 적어준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 마이너스는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플러스가 된 거고요. 얘를 전개해준 결과 다음과 같겠지. 그죠? 자, 로그 a를 그냥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동그라미 제곱 더하기 4 동그라미 빼기 12는 0이라고 하는 동그라미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나왔고, 마치 치환과 비슷한 거죠. 자, 동그라미 더하기 6 동그라미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동그라미 더하기 6 동그라미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로그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2이면 되는데, 여기서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로그의 정의죠. a는 다음 두 개의 값을 갖게 되고요. 마무리로 곱해 주시면은
만분의 1이라고 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실생활 활용 문제입니다. 자, 식부터 보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합니다. 식부터 보면은, 자, 온도 T0인 물체, 이 최초 온도인가 봐. T0. 여기 보이죠? T0. 온도가 K인 실내. K는 실내 온도였습니다. 자, T는 몇 분 동안, 지난 시간이네요. 그냥 시간이라고 쓸게. 그때 시간이 지났을 때의 온도가 T네요. 그죠? K는 그냥 상수겠고. 대입을 해봅시다. 온도가 120도인 물체. 그죠? T0죠? 이 T0, 이 물체를 온도가 20도인 실내 온도죠? 실내 온도. 이 K는 상수가 아니라 실내 온도였네요. 실내 온도 K. 그러니까 20도인 실내에 30분 동안 놓았을 때 30분 동안 이 T죠? 그럼 식을 한번 세어보면 T 대신에 30 집어넣고 마이너스 15 곱하기 자, 로그의 분수꼴이고요. 자, T0가 120 빼기 실내 온도가 20.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물체의 온도가 얘였죠. 요거. 자, 물체의 온도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자,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마이너스 15로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로그부터 정리를 할까요? 나누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빼기로 분자, 분모 따로따로 쓴 건데 로그 100은 2죠. 이 2를 여기다가 쓴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죠? 결국에 얘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가 되는 것이고 자, 이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t 빼기 20은 10의 0제곱에서 10의 0제곱은 1이죠? 그 1이 여기 있는 거고요. 자, 20만 넘겨주시면 정답은 21도가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